지난 21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 검정색 승용차에서 남성 2명이 내립니다. 이들은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던 한 남성과 만났는데요. 한쪽에 정차되어 있던 흰색 승용차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두 남성, 갑자기 쇼핑백을 들고 뒤따르던 남성의 몸을 거칠게 누르면서 차 안에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남성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거세게 몸부림을 치고 저항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을 태운 채 차량은 도로를 유유히 빠져나가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진짜 보셨지만 대낮에 납치극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지난 21일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도로 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0대 남성 2명이 또 다른 30대 남성을 만나면서 벌어진 납치극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남성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는데 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강제로 타게 됐습니다. 저기 보이는 흰색 승용차 차량으로 납치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피해자가 두 남성을 만나려고 타고 온 렌터카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막 안 들어가려는 사람 막 구겨놓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저기 보시면 주변에 차도 많고요. 벌건 대낮이에요. 네. 그런데 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뭐 아무 문제도 없는 행동이었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렇게 납치를 했던 거거든요. 목격자가 깜짝 놀라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바로 잡혔나요? 네, 사실 굉장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요. 이제 형사과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행인이 이제 저걸 보고 신고를 했대요. 이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자동차 번호판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뭘 확인했는가 하면 CCTV, 근처에 있는 CCTV를 쫙 찾았다는 거죠. 그 CCTV를 통해서 자동차 번호를 확인했고 피해자를 강제로 지금 태우는 저런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계속 추적하면서 낮 1시 15분쯤 긴급 체포했다. 사실 코드 제로 굉장히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는 겁니다. 코드 제로 신고가 코드 제로가 발령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경찰이 올 때까지 1시간 15분 동안 차량에 저렇게 감금이 돼 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동을 했던 걸로 보이긴 한데 이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남성 2명이 차량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폭행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둔기 같은 걸로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계속했던 걸로 보입니다. 감금이 된 상황에서 나중에 경찰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 피해자한테 마스크를 착용시켜서 이 피해자의 뭐 폭행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있지만 결국 피해자 몸에 폭행 흔적들이 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길래 대낮에 그것도 제주도에서 저런 짓을 벌였을까? 이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억 7천만 원, 이게 빌려줬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했는 납치 일당을 확인하고 진짜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채무가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돈을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아서 저랬다. 자, 일단 뭐 이 1억 억대의 돈을 빌리고 나서 뭐 정말 안 갚을 생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해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찾아간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해 남성들은요,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제주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특히나 한시적으로 제주도에 왔던 건데 피해자가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손목시계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이 시계 사겠다고 속인 겁니다. 아하.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약속 당일에 본인들이 직접 제주도까지 옵니다. 그렇게 렌터카를 빌려서 약속 장소로 가서요. 그곳에서 피해자를 납치하는 그런 범행을 벌였던 겁니다. 뭐 일단 억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당연히 좀 화는 많이 나겠지만 그래서 또 솔직히 이 사건에 달린 어떤 댓글을 보면 당연히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게 그렇게 뭐 좀 우호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차치하고 자, 그러면 저렇게 되면 돈을 더 못 받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정상 참작이 전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죠. 가장 큰 게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직접 자신들이 저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게 큰 사법의 원칙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공동 감금, 공동 상해 특수 협박으로 구속이 돼 버렸습니다. 아하. 물론 받을 돈이 있다라는 채권은 민사상으로 여전히 유지가 돼 있지만 아니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거 뭐 재판을 걸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렵고 일을 더 크게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절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